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이 후보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내일 5월 1일로 잡힌 겁니다. 이게 전압으로 사건이 넘어간 지 9일 만이고요. 또 대선 후보 등록 10일 전입니다. 내일로 잡힌 의미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이제 빠르게 잡히긴 했어요, 예상보다는. 그런데 뭐 바람직한 거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심리를 다 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대법원에 계속된 이후에도 연구원들을 통해서 아마 연구를 계속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후보 등록일 이전에 한참 전에 선고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측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 이게 2년 한 6개월 정도 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만 보면 짧지만 전체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1심부터 따져보면 사실은 한 2년 6, 7개월 걸린 거기 때문에 결코 짧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어쨌든 뭐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지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국회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2심 판결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이 물론 2심 판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법조인도 있지만 뭐 저를 비롯한 또 상당수의 법조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 2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법원이 이해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이례적으로 빨리 잡힌 것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이나 법조계나 크게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이 빨리 잡힌 배경이 뭐냐, 이유가 뭐냐를 두고는 양 진영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동안 이 선거법 재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당부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언제 선고를 해도 정치적 논란은 좀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빠르게 이 판단을 함으로써 이 논란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특히 이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 선고가 내려진 게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아마 그 이후부터 더 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런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아마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번 대선에서의 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장받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상고 기각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느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첫 번째는 어쨌든 대법원이 이번에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법리를 설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특히나 2020년도 뭐 권순일 대법관 그 시즌에 그때도 상당히 논란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아마 입장도 표명은 아니더라도 서시 법리에 포함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상당히 법정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나 공표의 의미가 뭔지 그다음에 이게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건지 또는 뭐 행위 유형이 이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많아왔어요. 이번에 이제 그걸 정립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선거운동할 때 기준을 제시할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의 반환 문제도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이 유념할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판단 유탈이 있는지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2심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직무유기로 무죄 삼을 듯이 했다. 이게 사실관계에 관련된 것인데 2심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뭐 협박받았다라는 것의 설명 자료다 이런 취지의 어떤 설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판단 유탈이 아닌가? 판단하지 않은 게 판단 유탈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 같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표현한다면 뭐 원래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파기환송이 맞는 거죠. 그런데 파기환송을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사안 내 상고 사유를 보면 파기환송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파기 재판도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파기 재판을 하게 되면 양형을 정해야 되는데 양형 수준에 따라서는 100만 원 이상이면 사실은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고 100만 원 미만이면 피선거권 유지고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런 위험 부담을 질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파기 재판 내지 상고 기각이지만 저는 파기 재판이 마땅한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쟁점 설명해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쟁점 중에 그러니까 유권자의 기준에서 이 부분이 허위성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어떤 대법원의 원칙, 그 부분에 대한 법률심도 이 법원의 쟁점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권자가 해당 공표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지 않게 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근데 2심에서는 이게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좀 예. 넓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의심스러울 때는 유권자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저 부분에 관련돼서도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될 소지가 없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행간 읽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달라졌던 그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잡아줄 것이냐,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이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가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만약에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서 일단 상고 기각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해주셨지만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온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뭐 저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상고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 이유가 예. 이번에 그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문을 거의 한 100여 쪽에 가깝게 썼습니다. 그 결정문에는 그동안 대법원에서 나왔던 확립되었던 많은 판례들을 가져다가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에 오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해야 한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올 것이다. 저는 뭐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관련된 기소가 애초에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상당히 깊게 연구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존중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설령 만약 하나 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예.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행정 절차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선이 끝나는 6월 3일 전까지 항소심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무죄 취지를 갖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상 이재명 대표의 출마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슨 어떤 후보 교체론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도 없고 또 예. 이것에 발목 잡혀서 지금 6월 3일 대선을 준비하는데 하등의 그 지장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와서 고법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논란이 될 헌법 84조 이 해석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같이 판단해 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대법원이 판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상고 이유서에 그런 내용들이 적시되거나 이래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계류가 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면적인 설명을 하면서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이면적인 이유로 설치할 수는 있지만 예. 구속력 있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후보자 교체 여부는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1심에서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하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양형을 다시 2심 원심이 정한다고 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에 양형을 정하는데 1심 양형을 참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헛갈리는데 불안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헌법 84조 내지 85조에 대한 해석 여부를 떠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이거 우리가 내가 선택을 하고 대통령 뽑아놨는데 다시 또 헌법 해석에 따라서는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를 내냐 안 내냐 또 다른 다음에 선거보전금을 또 다시 이거를 또 반환해야 되느냐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분출할 수 있죠. 후보를 사퇴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사실 어느 후보를 놓는다 하더라도 대입한다 하더라도 국내심 후보와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후보 교체론이 불거질 여지가 있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은 이제 그 선대위를 발족하고요. 네. 본격적인 이제 대선 선거 운동에 시작이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의 내일 있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판단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기 재판을 통해서 그 즉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은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치르게 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더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고요. 지금 헌법 84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뭐 그 문제 제기를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한 입장이 표명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헌법 68조도 있어요. 이게 예. 대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헌법 68조에 대통령 재보궐선거 관련돼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뭐 사망 판결 기타 사유로 만약에 직을 잃을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결로 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대통령 당선자지만 이걸 갖다가 유추 해석하거나 대입 해석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과 84조의 이 부분도 아니 소추를 갖다 분리해서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기소한 이후에 소송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소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건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기소한 이후 건은 기소하면 당연히 공소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추란 단어를 쓴 건데 이걸 갖다가 기존에 당선 전에 뭐 기소된 부분도 중단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소출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뉜 상황에서 일단 윤기찬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 헌법 84조의 어떤 취지를 입법 취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안정성, 대통령 직위를 수행하는 동안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내란죄 또는 외환죄라는 것은 이것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면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위, 특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하는 것이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다.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본다면 재임 기간 동안에 재임 전에 받고 있었던 헌법 재판 이 어떤 재판의 모든 상황들도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이 대선 후보 지위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다만 윤기찬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헌법적인 이유로 당연히 그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같이 주신 근데 겁니다. 제가 짧게 떠나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정당이라는 것이 후보자를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걸러내는 기능이 지금 정당에 없다는 거죠. 대통령 후보인데 사실 8개 사건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런 논란까지 저희가 헌법 해석까지 해가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논란을 해야 되는지 역대 없었던 거잖아요. 물론 홍준표 후보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 이전에 끝났고. 근데 이렇게까지 또 연이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이런 논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정당이면 이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클린 선거 뭐 무슨 단 만들어도 글쎄요. 이런 날이 올 줄을 생각을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어떤 선고를 내릴지 잘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민주당 선대위 오늘 출범을 하는데 통합 선대위라고 합니다. 뭐 정은경 청장까지 영입이 됐다고 하고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까지도 들어갔어요. 뭐 어떤 추가 다른 깜짝 발탁 인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가능성이 있겠죠. 저 지금 언론에 보도된 외에 이제 다른 분들도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합류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선의 선대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강금실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용진 의원 또 그 부산의 그 전재수 의원 또 이번에 경선에 같이 참여하셨던 김경수 후보 또는 그 김 총리 같은 경우에도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다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는 데에는 다 한마음 한뜻이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직책으로 어떤 역할로 참여하실지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논의되고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마음 하나만큼은 모두가 지금 다 동일한 사안이고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낼 것이다라는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선대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시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대위에 결합해서 이재명 후보를 좀 도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뭐 이제 비명계라든지요, 또 보수 인사까지 영입해가면서 굉장히 공세적인 외연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진정성에 우클릭에 어떤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이제 빅텐트를 추구하는 거고요. 예. 조국 혁신당과는 이미 이제 단일화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진보당은 이미 대선 후보를 냈죠. 그 대선 후보 단일화까지 간다는 것은 진보당의 정강 정책을 사실 받아들인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진보당에 받는 여러 가지 시선들, 그러니까 뭐 지금 주한미군 철수 이런 부분들을 주장해왔던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할 건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헌정 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그 부분을 평가할 자료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저도 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시대 교체, 시대 정신이 있다는 점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지점에 공감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선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해석들 또 전망이 분분했는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 두 분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그 뭐 탄핵 찬성 반대파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평가를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데, 예. 사실은 이제 김문수, 홍준표가 아니고 왜 김문수냐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 찬반 논리 이외에 다른 부가적 요소가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억을 많이 잃었지만 2014년도까지는 활발히 정치 활동을 했고, 예. 행정 경험과 의정 경험이 굉장히 많죠. 그 당시만 해도 그때도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도 왜 안철수 대신 한동훈 후보냐?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 상당히 많이 출마도 했고 인지도가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론자인 안철수 대신 탄핵 찬성론자인 한동훈을 선택한 또 배경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기대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적자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국내심에. 자, 이런 본인들을 향한 당원들의 어떤 뭐 구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그러니까 탄핵 찬반 논쟁과 계엄 찬반 논쟁으로 결선 그 토론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고, 뭔가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내가 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내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곧 오늘 토론이 있는 거죠. 오늘 토론에서 당원들의 색다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경선 결과 두 분이 올라갔지만 누가 1위고 2위인지 알 수 없는 거고요. 떨어진 두 분도 누가 3위고 4위인지는 저희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과반을 확보한 분이 없다는 건 지금 그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김문수 한동훈이냐 한동훈 김문수냐 이 두 분이 올라간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어차피 지금 이번 국민의힘 경선이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시작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끝날 텐데 이렇게 당내 경선을 2부 리그까지로 격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까지 3차 그 결선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그냥 2차 결선하고 이 지금 올라오신 두 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묶어가지고 그냥 토탈적으로 해서 마지막 경선을 치르는 방법을 왜 구사하지 않는가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둘 중에 어느 분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내일쯤 사퇴하고 모레쯤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과 누가 더 적극적인 이 단일화 구애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번 두 분 중에 한 분이 결정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는데 저는 시간이 이제 다음 주말까지밖에 없는 한 열흘 정도의 시간 속에서 예. 시간을 갖고 있는 건 국민의힘 후보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처럼 아주 단일화에 적극적인 후보가 있는 반면에 예. 김덕수라는 표현까지 쓰시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쉽게 가능할지 좀 그 부분도 좀 저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단일화는 뭐 그냥 단일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기 추구하는 정치적 그 기조가 같거나 유사하거나 또는 본인들의 공약이 어느 정도 유사해서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단일화잖아요. 무턱대고 정치공학적 단일화로 저는 뭐 마냥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실 자꾸 국민의힘하고 연관져가지고 정치적인 잠재력의 파괴력을 낮추려고 하는 게 민주당 의도인 건 알겠는데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은 경선대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 선출하면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똑같은 빅텐트 토론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쪽 빅텐트로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치공학이고 민주당 쪽에 이미 했던 그 조국 혁신당과의 빅텐트 토론 이런 부분들은 정당한 거고 이런 약간의 좀 차별적인 평가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선 진출에 실패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조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시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이번 대선판에 뛰어들으셨어도 됐는데 그 대구시장직을 사퇴를 하고 배수진을 쳐놓고 이번에 들어오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최종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하셨고 결국에는 은퇴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만큼 절실했다라는 평가는 다들 있는데 그 절실함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욕구가 절실했다기보다는 이번 대선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 예. 그러니까 이 보수층 전체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대결하는 이 부분이 상당한 정책 기조가 다른 대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 배수진을 그런 취지에서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탈당까지 얘기하신 이 부분은 사실 나는 앞으로 정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깨끗이 승복을 하고 나를 지지했던 분들은 우리 후보를 선출되는 후보를 전부 다 도와라. 난 앞으로 정치 일정이 없다. 이런 식의 승복 플러스 단일화 내지 어떤 뭐 표심을 모으는 예. 이런 취지의 저는 그 탈당 선언이라고 보고요. 아마 우리 후보가 선출이 되면 홍준표 후보에게 여러 가지 좀 모시려고 노력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실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선에서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했던 표심이 있을 텐데 결국 그 표심이 또 어디로 가느냐도 이제는 관건이 좀 됐습니다. 어디로 갈 거로 보십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몰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에게 어느 양쪽으로 좀 분산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많은 포션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제 홍준표 후보가 그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직후에 보면은 뭐 홍준표 시장을 도왔던 분들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이렇게 좀 그 지지를 옮기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오는 걸 보면 글쎄 뭐 어느 정도까지 이 홍준표 시장을 도왔던 분들의 마음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으로 온전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홍준표 후보의 이 정계 은퇴 선언과 탈당 예고에 대해서 뭐 나를 이제 더 이상 뭐 돕지 않아도 된다. 나를 도왔던 사람들은 다 이 당을 위해서 당의 후보를 도와라.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돕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민주당은 높지는 않겠죠. 그럴 것 같네요. 오늘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결선 토론 TV조선에서 밤 10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